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실장 비행 승인 및 운행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간략하게 알아보겠다고 했냐면 7장 그리고 이제 8장의 항공법규 그리고 9장의 항공안전까지 해서 이 항공안전법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거의 이 세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차근차근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비행 승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드론을 운행하는 다양한 분들이 좀 제대로 정립을 못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뭐 비행 금지, 그리고 비행 제한, 그리고 비행 가능, 구역 등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비행 승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면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죠. 예, 아마 가장 좀 실용적인 챕터이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처음에 이제 비행 규칙. 비행 규칙에 대해서 과연 비행 규칙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수록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계획서. 사실 드론은 거의 비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가 아직은 드물죠. 아직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야간 이제 드론 특별 승인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드론을 야간에 날릴 때 이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운항 절차 8단계. 그럼 뭐 이륙해서 착지하는 순간 끝까지 한 8단계로 구분이 돼요. 예. 좀 이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량, 이제 뭐 통상 법정 연료량이라고 하죠.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그리고 드론 비행 절차,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론의 비행 금지, 제한, 가능 구역은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살펴보죠. 네, 먼저 비행 규칙입니다. 이 내용은 항공안전법 제67조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 절차, 방식 등 이게 바로 비행 규칙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이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이 기관에서 정한 협약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 홈페이지 이미지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한번 들어가서 이런 기구에서 이렇게 비행 규칙을 만드는데 이런 협약 또는 이런 부속서 이런 걸 수립하는데 뭐 이런 기구들이 좀 관여를 했구나라고 한번 좀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들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재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절차다. 거의 뭐 기본이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제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좀 인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비행에 관한 규칙. 시계 비행은 제가 앞에 항공기 상학에서 이 시계 비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게 시계 비행이 일반 조종사 분들은 경비행기 같은 종류 같은 경우에 직접 지상을 관측을 하면서 운항하는 그게 바로 시계 비행이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드론이 내 관측거리, 내가 드론을 관측할 수 있는 그 가시거리 내에서 하는 그 운행이 바로 시계 비행이 될 수 있겠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기 비행에 관한 규칙. 계기 비행은 지금 거의 웬만한 그 대형 여객기들이 전부 계기 비행에 속하죠. 계기 비행은 그냥 그 비행기 쉽게 표현해서 비행기 내에 있는 그 계기판을 통해서 내가 운항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계기 비행입니다. 굉장히 많죠. 뭐 드론 구조에서도 구조 그 파트 아마 4강이겠죠. 거기서도 많이 배우셨죠. 뭐 고도계라고 하든지 뭐 레이더. 그리고 또는 어떤 관제 기구로부터 관제 업무를 보고받아서 하는 비행이 이제 계기 비행에 속합니다. 네. 이거 이제 비행 계획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규칙. 비행 계획은 이제 바로 다음 파트에서 비행 계획서에서 한 번 더 보시죠. 그 밖에 비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행 계획서. 사실 비행 계획서가
무엇인가? 항공기 등록 식별부여 출발 공항 목적지 여기 아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굉장히 더 많아요. 비행에 관련된 좀 일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다 넣어요. 예, 뭐 식별부호, 뭐 비행의 방식이 어떻는지, 또 고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속력은 어떤 순항 속도로 갈 건지, 뭐 탑재 장비도 있을 수도 있고, 출발 비행장, 출발 예정 시간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근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제기구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 상황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면 대부분의 항공 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비행계획서를 왜 제출합니까? 라고 만약 질문을 던진다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 시 수색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한 수색 작업을 위해서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답변들을 하십니다. 네. 비행계획서와 관련된 사항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1월 10일 해서 들어온 특별승인제를 시행을 했죠. 야간에는 날릴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야간에도 드론 운행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몇 가지 서류들은 더 제출해야 돼. 드론 성능, 그리고 뭐 재원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조작 방법, 그리고 비상 상황 시 매뉴얼, 그리고 비행 계획서. 드론도 야간에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뭐 비행 방식, 비행 지역, 그리고 운영 인력 등을 포함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는 유비카이스라고 해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정보통신망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화 팩스를 통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정 IP로 로그인을 한 후에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홈페이지도 한번 꼭 접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과연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 시 제출해야 되는 그 비행 계획서가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 비행은 비행 출발 1시간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9시에 출발해서 한 12시에 이렇게 도착을 한다고 한번 비행 계획서에 이렇게 이런 시간 계획을 한번 반영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시간 전에, 한 8시에는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계 비행. 비행 계획서에 기재한 출항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출항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네. 여기서 10시 이내에 출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도착 예정시간 플러스 30분 이내에 해당 관제기구와 연락해 비행계획서를 종료시켜야 됩니다. 예. 또한 12시 반 이내에는 나 이제 비행계획 끝났어 라고 조종사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수색 구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예. 내가 비행이 끝나고 나서 비행이 끝났다라고 통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조종사의 책무죠.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기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데 차이점만 좀 이렇게 찝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 비행기구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 계획서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시계 비행과의 좀 차이점이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운영 중인 관제탑이 없다면 조종사가 스스로 비행 계획을 종료시켜야 됩니다. 네, 이 정도 한 차이점만 좀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